연일 뉴스를 장식하는 대형 교통사고. 원인은 바로 졸음운전이다. 저 아시는 분도 많이 죽고 졸음운전으로 사고 나서. 졸음하고 싸우는 게 거의 뭐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다. 참을 수 없는 잠의 공격. 그로 인해 일상의 평온을 빼앗기고 안전까지 위협받는 사람들. 이렇게 통제 불가능한 졸음은 왜 생기는 것일까? 낮졸림증도 병이다. 잠이라는 건 빚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잠을 못 잔 만큼 빚을 갚아야 돼요, 낮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쏟아지는 졸음. 그 원인을 찾아 치료하면 치명적인 졸음운전 사고도 줄일 수 있다. 고통과 고뇌를 없애주고 평온과 기쁨을 주는 위대한 신.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그리스 3대 비극 시인 중에 한 명인 소포클레스가 잠의 신 히프노스를 두고 한 말입니다. 히프노스는 밤의 신 닉스의 아들이며 꿈의 신 모르페우스의 아버지이기도 한데요. 밤이 되면 잠이 오고 잠은 꿈으로 이어지는 것이 당연한 이치죠. 그런데 밤도 아닌 낮에 쏟아지는 잠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과도한 낮졸림은 어쩌면 질병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농사일을 마치고 아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발생한 교통사고. 원인은 졸음운전이었다. 저 부동산 저기서 저까지 오는 거는 기억이 나요. 그 커브 감고 떨어지는 그거는 기억이 안 나고. 예. 졸았는 거는 뭐 아들내미가 블랙박스를 보디 한 3초 내지 4초. 4초. 예. 시간이 또 한여름 같으면은 뭐그 요 시간 좀 더 이우니까 잠이 한참 올 때쯤이 됐던 것 같아요. 여기서 10m만 더 가면은 주유기 박았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래도 다행히 여기고 또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감았기 때문에 운전 쪽으로 감았기 때문에이지 길이 커브 길이 돼가지고 이게 직전 코스를 해가지고 중앙선을 침범했다면은 이 도로에도 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피해가 컸을 것 같아요. 또 운명할 수도 있었는 그런 그 기분도 들고. 예. 여러 가지 지금 뭐 그때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지금. 사고 직후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노정호 씨 부부. 두 사람은 모두 생사가 오가는 큰 부상을 입었다. 그는 평소에도 쏟아지는 낮졸림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잠들지 않으려 애를 써도 자꾸만 내려오는 눈꺼풀을 이겨내기가 힘들다. 하루 종일 하품이 끊이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잠에 취한 것 같은 몽롱한 상태가 이어진다. 그냥 하루 종일 앉으면 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밖에서도 똑같아요. 밖에서도 저기 그냥 의자 놓고 만약 예를 들어 앉아 있다. 그럼 또 그때도 돌아요. 때와 밖에서. 장소에 관계가 없이. 일어난 지 2시간 남짓 지난 시간. 우린 그의 낮졸림이 어느 정도인지 지켜보기로 했다. 잠시 TV를 보는가 싶더니 어김없이 눈이 감기기 시작하는 강생권 씨. 뒤척임에 따라 자세만 조금씩 바뀔 뿐 그는 우리가 지켜본 내내 잠을 잤다. 이상한 점은 그가 밤에도 과할 정도로 잠을 많이 잔다는 것이다. 매일 밤 12시간 이상 자는데도 낮이면 또 졸린다는 강생권 씨. 우린 강생권 씨의 수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진단해보기 위해서 수면다원 검사를 실시했다. 자는 내내 심한 코골이와 함께 꽤 긴 시간 동안 숨을 쉬지 않는 모습이 자주 관찰된 강생권 씨.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그는 시간당 무려 100회에 가까운 수면 무호흡증을 갖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3단계 깊은 수면을 전혀 하지 못했다. 1분에 한 거의 2번꼴로 숨을 잘 못 쉬는 거죠. 10초 이상 숨을 이제 완전히 정지가 되면 무호흡이라고 하고 한 반 정도 쉬면 저호흡이라고 하는데 거의 그 수면 시간으로 계산을 하면 거의 800번 이상 그 무호흡과 저호흡이 나타나는 거니까 또 그럴 때마다 뇌가 깹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은 잠을 잤다 해도 뇌가 잠을 잘 못 잤기 때문에 연속해서 각성이 됐기 때문에 그 아침에 일어나면 잔 것 같지도 않고 아침부터 굉장히 졸리게 됩니다. 잠을 잘 때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이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 정상적으로 호흡할 때 코로 들어온 공기는 기도를 통해서 폐까지 도달한다. 그런데 비대해진 목젖이나 편도, 혀로 인해서 기도가 좁아지게 되면 공기가 드나들면서 진동을 일으켜 소리가 나게 되는데 이것이 코골이다. 심한 경우 기도 전체가 막히면서 일시적으로 호흡이 멎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를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말한다. 이로 인해서 뇌가 수시로 깨어나는 것이다. 문제는 낮졸림이 심해질수록 건망증도 덩달아 심해졌다는 것이다. 어제도 수영복을 두고 왔다는 박미란 씨. 오늘 찾았어요? 예, 어디 있어요? 예, 있지요. 아. 두고 갔으니까. 비누랑 수영복 이런 거 맨날 하는 그게 그냥 하루 행사예요. 맨날 잊어버렸다가 또 가져가고 잔금 치르러 갈 때도 잔금 치를 돈을 잊어버린 일이 2번이나 있어요. 아주 막막했었다니까. 휴대폰 역시 수시로 잃어버렸다가 되찾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아, 이게 문자가 있구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혹시 그녀의 인지 기능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병원을 찾아 인지 기능 검사를 해본 결과 건망증은 다소 심하지만 다행히 인지 기능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박미란 씨의 수면에는 확실히 문제가 있었다. 코골이를 동반한 수면 무호흡증이 상당히 심한 상태였다. 분석 결과 수면 무호흡 횟수가 32회를 넘어섰고 낮에 졸리는 정도를 나타내는 낮졸림 점수도 정상 범위를 초과해 19점이나 됐다. 숙면을 못 취한 만큼 낮에 피곤하시고 졸리신 거예요. 잠이라는 건 빚쟁이라고 보시면 돼. 잠을 못 잔 만큼 빚을 갚아야 돼요, 낮에. 40대 후반에 자궁적출 수술을 받고 자연스레 폐경이 왔다는 박미란 씨. 자신의 코골이 증상을 알게 된 것도 그 즈음이었다. 폐경과 코골이, 수면 무호흡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 보통 여성분들은 50대 이전에는 코를 많이 안 골아요. 그런데 50대 이후에 코를 급격하게 골기 시작해요. 그 이유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드는 폐경기 때. 왜? 여성 호르몬이라는 근육의 탄력을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떨어지니까 근육의 탄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기도의 탄력도 떨어졌다는 얘기고 기도가 탄력이 떨어졌다는 거는 기도가 그만큼 잘 막힌다는 얘기예요. 여성에게서 폐경 이후 수면 장애가 나타나는 이유는 호르몬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폐경이 되면서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게 되면 근육의 탄력이 저하되고 이로 인해서 기도 근육의 탄력도가 떨어진다. 또한 체중이 증가하면서 기도에도 살이 쪄 좁아지며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한창 재미나게 TV를 보다가도 자신도 모르게 스르르 잠에 빠지는 것은 기본이고 신문이나 책을 보다가도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잠을 이기지 못해서 그대로 잠이 들고 만다. 낮 동안 우리 뇌의 시상하부에서는 잠들지 않고 깨어있게 해주는 각성 호르몬 하이포크레틴이 분비된다. 이 하이포크레틴의 영향으로 우린 낮 시간에 잠들지 않고
일하고 움직이며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기면병 환자의 경우 이 하이포크레틴을 만드는 뇌신경세포에 이상이 생겨 하이포크레틴 분비가 멈추거나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몸에 힘이 빠지고 쓰러지는 탄력 발작이나 통제할 수 없는 낮졸림이 발생하는 것이다. When you develop narcolepsy, you gain a lot of weight because you sleep all the time, and then you dream a lot, and you don't understand what's happening to you. You have a risk of car accidents, but most of all, you don't go to school, you get fired from your job. That it's very important to recognize narcolepsy early and treat them aggressively because it changes completely their outlook in life. 최근 졸음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봉평터널 사고부터 얼마 전에 큰 충격을 줬던 경부고속도로 사고까지 원인은 모두 졸음운전 때문이었는데요. 실제로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졸음운전 사고의 치사율은 무려 18.5%,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치사율의 2.4배에 달합니다. 졸음운전은 사전 단속이 불가능하고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 쉬워 도로 위에 숨겨진 살인자, 히든킬러라고 불리는데요. 졸음운전을 하게 되는 원인은 제도적인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운전자의 좋지 않은 수면의 질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고속버스가 앞서가던 승합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승합차에 타고 있던 승객 중 4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40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양재 나들목 부근에서 광역버스 한 대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으면서 7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버스에 깔린 승용차 운전자 58살 신모 씨와 함께 타고 있던 부인은 숨졌습니다. 졸음운전은 보통 다른 교통사고와 달리 회피 반응이 없습니다. 즉 잠깐 순간적으로 졸기 때문에 외부에서 위험한 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그럼으로써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요. 속도도 줄이지 않고 그대로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이제 대형 사고가 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치사율이 일반 다른 교통사고보다 거의 많게는 2배 정도까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졸음운전이 얼마나 위험한지 전문가의 안전 지도하에 우리가 직접 실험해봤다. 깜빡 조는 시간을 4초라고 가정하고 시속 100km의 속도로 달리며 4초간 눈을 감은 채 운전해보았다. 차선을 넘나드는 고개 운전과 함께 자동차가 이동한 거리는 초당 27m. 무려 110m의 거리를 무방비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내가 위험물을 발견하고 인지 반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졸음운전 같은 경우에는 인지 자체를 못하게 됩니다. 음주운전은 단속을 통해서 음주운전자를 걸을 수가 있지만 졸음운전은 그런 게 어렵기 때문에 숨겨진 살인자라고 해서 히든킬러라고 불리고도 있습니다. 졸음운전의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들 중 하나는 바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버스 기사들이다. 경기도에서 버스 기사로 일하고 있는 김동현 씨는 운행 중 수시로 찾아오는 졸음 때문에 걱정이 많다. 사고의 위험 때문이다. 약간 정신이 좀 몽롱한 상태에서 좀 졸릴 때 이제 앞에 신호가 이제 걸렸을 때 이제 그걸 인지를 못하고 이제 앞 승용차나 앞 버스랑 이제 가까스로 이제 멈추는 그런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가끔 있습니다. 4시간 이상이 걸리는 한 회차 노선 운행을 마치고 차고지로 돌아온 김동현 씨. 숨 돌릴 틈도 없이
돌아오자마자 버스를 청소한다. 짧은 휴식 시간 동안 이렇게 차를 정비하고 가스를 충전하다 보면 피곤한 몸을 쉬기가 쉽지 않다. 식사 역시 짧은 휴식 시간 동안 짬을 내 해결해야 한다. 새벽 5시부터 시작해 자정 안팎에 끝나는 막차까지. 이렇게 쉴 새 없이 움직이다 보면 어느새 다시 출발해야 할 시간이 다가온다. 저희가 준비해 그래서 그의 차 안엔 늘 다양한 간식들이 준비돼 있다. 물도 많네요. 얼음물부터 껌, 초콜릿까지 모두 졸음을 쫓기 위한 것들이다. 찬물로. 얼음물 한 3병씩을 이렇게 준비하시네. 예, 뭐 이거 하나 갖고는 안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승객의 안전도 달려있기 때문에 아무리 배가 불러도 잠을 깨려고 좀 많이 마시고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애를 써도 운전대를 잡으면 어쩔 수 없이 졸음이 몰려온다는 김동현 씨. 우리는 그의 운행 모습을 관찰 카메라로 지켜보기로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하품이 나고 잠이 찾아온다. 준비한 얼음물도 마셔보고 신호에 걸릴 때면 이리저리 몸을 움직여 기지개도 켜보지만 역부족이다. 하품이 계속된다. 그렇게 졸음과 힘겨운 싸움을 하다가 버스 회차 지점에서야 운전대를 놓고 잠시 한숨을 돌리는 김동현 씨. 이제 얼음물도 많이 마시고 이제 심호흡도 크게 하고 창문도 열고 음악도 크게 하고 뭐 초콜릿도 먹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졸리는 거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근데 뭐 어떻게 이겨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격일 근무는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장시간 운전을 하게 되는 만큼 피로도도 높다. 그야말로 졸음과의 사투가 이어진다. 낮에는 뭐 거의 매일같이 졸리다고 봐요. 졸음하고 싸우는 게 거의 뭐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고지로 돌아온 그는 결국 버스 뒷좌석에서 잠시 눈을 붙이기로 한다. 눕자마자 잠에 빠지는 김동현 씨. 문제는 그가 밤에 잠을 자고 나도 만족스럽지가 않고 늘 피곤하다는 것이다. 잠이 어떻게 항상 부족하세요? 어떠세요? 저는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잠을 깊게 못 자서 그런 건지 똑같이 6시간을 자도 뭐 이렇게 깊게 잤다던가 이런 느낌이 아니고 이제 잠깐 눈만 붙이고 일어났다. 뭐 그냥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갔다. 뭐 이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면 다원 검사를 통해 그의 수면 상태를 점검해 보았다. 심한 코골이와 함께 수면 무호흡증이 발견된 김동현 씨. 꽤 오랜 시간 숨을 안 쉬다가 몰아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검사 결과 김동현 씨는 무려 1분에 한 번꼴로 수면 무호흡증이 발생해 깊은 잠을 자지 못했고 이로 인해 낮에 졸리는 정도를 나타내는 낮 졸림 점수도 높았다. 56 정도면 거의 심한 기준의 2배가 되는데요. 아주 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치료가 아주 즉각적으로 빨리 필요한 상태입니다. 운전 특히 전문직 운전을 하시는 분들에서 그 수면 무호흡증이 이제 심하게 나타난다고 하면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지만 그 낮졸림증이 경감이 되고 그 운전을 하시는데 그 안전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버스 기사들의 경우는 어떨까? 우리는 카톨릭대 성빈센트 병원 홍승철 교수팀과 함께 경기도의 한 버스 회사를 찾아 기사들의 수면 실태를 알아보기로 했다. 총 304명의 버스 기사들을 대상으로 평균 수면 시간과 스스로 느끼는 불면 정도, 운행 중 낮 졸림증 여부 등을 다각도로 자세히 알아보았다. 잠깐 신호등 같은 데서 운전하다가 신호등 같은 데 딴 데는 안 저는데
운전하다 신호등 같은 데 서 있으면 잠깐 그런 게 있어요. 가끔 있어요. 피곤할 때. 네. 그때 진짜 뚝뚝이 땀이 뚝뚝 흐르지. 깜짝 놀라지. 나는 분명히 앉은 것 같은데 나도 보는 사이에 잠시 눈을 감았나 보면 깜짝 놀래요. 운행 중에 무의식 중에 신호대기 있다가 순간적으로 그냥 필름이 딱 끊긴 적이 있었는데 참 위험한 상황이죠. 그러다 어떻게 좀 잠깐 그냥 몇 초 사이에 몇 초 그게 불과. 그때 막상 정신 차리고 보면은 앞에 차들은 다 갔는데 이거 직진을 해야 되는지 좌회전해야 되는지 그 필름이 중지된 상황에서 참 그 위험 난감한 때가 있더라고요. 결과는 심각했다. 약 70%에 가까운 기사들이 수면에 문제가 있다고 느꼈고 40%는 밤에 불면증을 호소했다. 그중 치료가 필요한 중증도 이상의 불면증도 10%가 넘었다. 특히 졸음운전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수면 무호흡증 고위험군과 낮졸림증 고위험군도 상당수였다. 체질량 지수가 한 24.8 정도로 거의 이제 비만에 가깝게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수면 무호흡증은 이렇게 체중이 증가를 할 때 높을 때 이제 많이 나타나는 그런 수면 장애로 돼 있고요. 근무 여건상 그 운동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그런 어떤 그 체중의 관리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그 여건이 어려운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합니다. 부족하고 불규칙한 수면과 부족한 운동은 기사들의 체중을 증가시킨다. 이는 수면 무호흡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체중이 증가할수록 수면 무호흡증이 발병하는 확률도 급격히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희가 이제 한 버스 회사를 표본으로 해서 조사를 했지만 아마 전반적으로 모든 그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을 조사를 한다 그러면 거의 비슷한 수치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게 하고 또 수면 장애가 있다 그러면 그런 수면 장애를 찾아내서 빨리 진단하고 빨리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버스 기사들뿐만 아니라 장거리 운전, 특히 야간 운전을 많이 하는 화물차 기사들 역시 졸음운전의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다. 졸음 쉼터에서 만난 화물차 기사들은 대부분 절대적인 수면 부족 속에 졸음운전을 경험했다고 말한다. 평소에 그 운전을 한 몇 시간 정도 하세요, 하루에? 하루에 요새는 좀 짧게 하는 게 한 12시간 정도 하죠. 심할 때는 뭐 4-5시간씩 자고 할 때도 허다하죠. 장거리 여기서 뭐 대구를 한다 부산을 가면 보통 300km 막 가다 보면은 아침 새벽에 가다 보면 졸음은 잠깐 오죠. 저 아시는 분도 많이 죽고 졸음운전으로 사고 나서 충돌하니까 거의 뭐 다치고 그러는 게 아니고 바로 거의 죽는 게 많으니까 그죠? 위험한 거죠. 다른 사람도 죽일 수 있고 제가 막 참으려고 문 열고 다녀도 깜빡깜빡해요. 똑같은 졸음운전을 해도 차체가 크고 육중한 화물차의 경우 치사율은 훨씬 더 높아서 승용차의 2배를 넘어선다. (11톤) 트럭을 모는 박태호 씨가 야간 운행을 앞두고 차를 살피고 있다. 그 역시 쏟아지는 졸음이 야간 운전을 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복병이다. 잠을 낮에 충분히 뭐 자도 야간 일을 하다 보면은 남들 잘 시간에 운전을 하다 보니까 한 2시에서 한 3시, 4시 그 사이가 가장 좀 졸리죠. 우리는 차에 관찰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의 운전 모습을 지켜보기로 했다.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간. 3시간 이상 쉬지 않고 달려가 짐을 내려놓고 다시 다음 목적지로 이동해야 하는 빡빡한 스케줄. 밀려오는 졸음은 큰 위험 요인이다. 새벽이 깊어질수록 졸음의 위력은 점점 더 거세진다. 어느 순간부터 연신 하품을 하는 박태호 씨.
준비한 간식을 먹어보지만 새벽 3시가 넘어서자 굳어진 목과 어깨를 돌리며 잠을 쫓으려 안간힘을 쓴다. 하지만 한 번 찾아온 졸음은 쉽게 물러서지 않는다. 다행히 첫 번째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한 박태호 씨. 힘들죠. 남들 자는 시간에 운전을 하다 보니까 좀 피곤한 게 좀 있죠. 뭐 졸음을 참다 보면은 막 그냥 뭐 내가 꿈을 꾸는 건지 내가 지금 뭐 현실인지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또다시 달려 두 번째 목적지에 도착해서야 겨우 눈을 붙일 짬이 생긴다. 잠을 자기 위해 운전석 뒤쪽으로 넘어가는 박태호 씨. 이곳은 그가 집만큼이나 자주 잠을 청하는 공간이다. 차들이 지나다니는 길가에서 차량들의 소음을 벗삼아 이렇게 틈틈이 쪽잠을 자는 것이 수면의 전부인 날도 많다. 하지만 금세 동이 터오는 하늘. 커튼이 있다고는 해도 눈부신 아침 햇살 속에서 숙면을 하기란 쉽지가 않다. 결국 얼마 자지 못하고 일어나 나오는 박태호 씨. 여름에는 이제 뭐 한 5시나 6시 정도 해가 뜨니까 해가 뜨면 자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부족한 수면이 남아 푹 자기는 하는 걸까? 수면다원 검사로 알아봤다. 하지만 예상대로 그 역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이 상당히 심각했다. 시간당 40회 이상 숨을 쉬지 않는 심한 수면 무호흡증을 갖고 있었고, 이렇게 수면에 문제가 있다 보니 낮 졸림 점수도 높았다. 매일 이러고 주무시니까 항상 그 다음 날 항상 피곤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맑지 않고 개운하지 않고 피곤하고 졸리고 집중력 떨어지고 뭐 이렇게 생활을 이제 하겠죠. 고혈압, 당뇨, 심내혈관 질환에 또 그런 위험성이 또 증가하는 그런 건강상의 문제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교통사고 발생률도 올라갈 수가 있고요. 순천향대 천안병원 양광익 교수팀이 110명의 화물트럭 운전기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화물차 기사들의 수면 문제는 심각했다. 수면 장애와 함께 낮 졸림증을 호소하는 기사들이 많았고, 특히 전체 기사들의 90% 이상이 수면 무호흡증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수면 문제들은 졸음운전으로 이어져 지난 한 달간 졸음운전을 경험했다는 사람이 절반이 넘었고, 지난 1년간 실제 사고로 이어진 경우도 10%가 넘었다. 그분들한테 충분한 수면 시간을 갖게 해주는 게 1차적으로는 또 중요하고, 자기 자신이 충분한 수면 시간을 갖는데도 졸리다고 이렇게 느껴진다고 한다면 그거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어떤 수면 장애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관련되어 있는 그런 진단이나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이제 있는 거죠. 연구에 따르면 불면증이나 수면 무호흡증, 기면병 같은 수면 장애를 갖고 있을 경우 졸음운전 사고 확률은 최대 8배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은 그냥 단순하게 그러니까 심리적인 문제 또는 정신적인 문제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의 그 질병으로 생각을 하고, 근본적으로 이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숨겨져 있는 수면 장애를 찾아내고 그것을 국가적 차원에서 치료를 도와줘야지만 우리나라 전체적인 졸음운전의 그 발생률이 감소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밤에 잠을 충분히 자는데도 낮에 수시로 잠이 쏟아진다면 한 번쯤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TV를 보거나 차를 타고 갈 때, 누군가와 대화할 때 등 일상생활 중에 얼마나 쉽게 졸거나 잠이 드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졸림 정도에 따라서 0점에서 3점까지 점수를 매기는데 합산 점수가 10점 이상이면 수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졸음운전 사고를 막기 위해선 운전자의 휴식을 보장하고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와 더불어 운전자들의 수면 질환에 관심을 갖고 치료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수면 무호흡증과 그로 인한 운전 중 졸림이 심했던 두 사람. 우린 양압기 치료를 통해 수면 무호흡증이 좋아지면 운전 중 졸림도 개선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다. 수면 무호흡증은 기도가 좁아지거나 막혀 수면 중에 호흡이 원활하지 않은 질환. 양압기는 자는 동안 일정한 압력의 공기를 인위적으로 불어넣음으로써 막힌 기도를 열어주고 편하게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와준다. 가장 빨리 그 호흡을 잘 하게 하고 이제 밤에 잠을 잘 자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양압기 치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낮에 졸린 것도 굉장히 없어지고 또 낮에 활동하는데도 굉장히 활력을 갖고 활동을 할 수 있고요. 그거를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고 아직 의료보험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빨리 그런 그 급여화가 돼서 양압기를 사용한 지 3주째. 버스기사 김동현 씨를 다시 만나봤다. 밥 먹읍시다. 늘 피곤해 보이던 예전과는 달리 일상의 여유와 활기가 넘쳤다. 처음에는 내가 굳이 이런 것까지 껴야 되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었음 사실. 근데 이제 며칠 사용을 해보니까 이런 게 있구나. 이때까지 살았던 한 20년 동안의 그 피곤한 인생이 이렇게 간단한 걸로 바뀔 수가 있구나. 밤에 잠을 잘 때는 물론이고 잠시 낮잠을 잘 때도 잊지 않고 양압기를 사용한다는 김동현 씨. 매일매일 양압기에 기록되는 데이터를 수면다원 검사 기록과 비교해 봤더니 그 변화가 놀라웠다. 시간당 56.6회에 달했던 수면 무호흡 지수가 양압기 사용 후에 시간당 2.5회로 급감했고 낮졸림 점수가 정상 범위로 떨어졌다. 전에는 되게 크게 소리가 나서 정말 잠을 못 잘 정도였는데 저거 사용하고 나서는 코 고는 게 완전 소리가 안 나고요. 그리고 이제 전에는 숨을 잠깐 안 쉬니까 계속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제 제가 안 들여다봐도 편하게 잘 수 있어요. 항상 심적으로 부담을 많이 느꼈거든요, 사실. 이제 항상 졸리는 거에 대해서 항상 대비를 했었는데 양압기를 사용하고 나서부터는 사실 그렇게 많이 크게 졸리지가 않아요. 숙면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크게 깨달은 김동현 씨. 그래서인지 최근에 발생한 졸음운전 사고 뉴스들을 접할 때마다 아쉬운 마음이 크다. 요즘에 이제 졸음 사고로 인해서 이제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다고 이제 뉴스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게 비록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닌 저도 이제 제 문제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항상 들었었는데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준다던가 아니면 뭐 양압기라던가 이런 비용적인 부분에서 어떤 지원을 좀 해준다던가 이런 사회적인 제도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이렇게 저처럼 양압기를 사용하시고 한다 그러면 이런 안타까운 목숨을 잇는 이런 사고도 많이 줄지 않을까. 양압기를 사용한 지 보름째. 화물차 기사 박태우 씨도 다시 만나봤다. 그의 수면에는 어떤 의미 있는 변화가 찾아왔을까? 1시간, 2시간을 자더라도 수면의 질이 이제 좋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낮에 피로도도 좀 덜하고요. 해보니까 확실히 낮에 졸음이 확실히 좀 덜 하더라고요. 일의 특성상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차에서 잘 때가 많은 그는 늘 차에 양압기를 싣고 다니며 열심히 사용하고 있다. 잠깐씩 토막잠을 잘 때도 빼놓지 않고 양압기를 착용하면서 스스로 느끼기에도 잠이 한결 편해졌다는 박태호 씨. 이는 양압기에 쌓인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했다. 시간당 42번에 달하던 수면 무호흡 증상도 거의 다 사라지고 낮졸림을 느끼는 정도도 반으로 줄었다. 양압기를 수면 무호흡증 환자들이 이거를 끼는다는 것을 생로병사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의료보험의 혜택을 좀 받아서 다만 한 반이라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면은 우리나라 그 운전하시는 모든 기사분들이 혜택을 보면은 많이 그 교통사고, 대형사고가 예방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도로 위에서 졸음과 싸우고 있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참사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 졸음운전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졸음도 병일 수 있다는 인식의 개선이 필요한 때다. 도로나 자동차 공학적인 어떤 측면의 예방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노력하고 그래 왔는데 실제로 운전은 사람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운전자의 특히 수면 건강에 대한 그런 쪽의 접근이 좀 필요하다. 수면다운 검사라든지 또 양압기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재는 급여화가 안 돼 있는데 이것들이 급여화가 된다 그러면 좀 더 어떤 많은 분들이 빨리 진단도 받고 또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형차, 버스라든가 또는 대형 트럭이라든가 기차라든가 이런 분들을 1차적으로 먼저 대상을 해야 되겠고요. 수면 질환에 대한 선별 검사와 본격적인 검사가 필요한데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런 것을 국가에서 그 어떤 재해 예방 차원에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게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사 후 73초 만에 공중 폭발했던 우주 왕복선 챌린저호 사고. 사상 최악의 방사능 누출 사고로 기록된 체르노빌 원전 사고.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던 이 두 사고의 원인 역시 담당자들의 졸음 때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수면이 부족한 경우 중요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 판단 능력이 크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일본은 신칸센 졸음운전 사고를 계기로 운전자들의 수면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우리도 이제 수면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할 질병으로 바라보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이 반복되는 졸음운전 사고를 막는 변화의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